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새로운 차화정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사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기사인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한미 정상의 IRA 개정 논의 소식이 오전장에서 불러오면서 오늘 오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 개정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던 규정이 그 IRA 개정안이 과연 개정될 수 있을지 그 여지가 생겨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수혜를 기대하는 그 투심이 몰린 건데요. 현재 미국 하원이 상원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때문에 메이드 인 USA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조항에서 3년 유예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발의한 겁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수혜 대상에서 배제됐었던 한국 완성차 업체들을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인데요. 때문에 오늘 저희도 자동차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차화정 중에서 화학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보면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먼저 유안타증권에서 화학주들이 2년간의 하락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화학주는 지난해 초부터 21개월 동안 하락 사이클을 경험했는데요. 코로나19라는 특수 업황 때문에 정점을 찍었다라는 분석과 함께 제로 코로나라는 악재가 이어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 악재가 해소될 조짐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반등하기 시작한 건데요. 중국에서는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고요. 때문에 유안타증권에서는 지난 8월에서 9월을 기점으로 화학주의 하락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2024년 중반까지 상승 사이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NCC 업체가 부각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순수 석화 제품을 중심으로 과잉 공급이 완화되면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 화학주의 매력도를 더 높인 건데요. 과연 오늘 출연하시는 한규수 매니저 그리고 박수범 매니저님들은 자동차주와 화학주 중에서 어떤 섹터를 좀 더 유망하게 보고 있을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종목줄 세워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출발합니다. 네, 11월 14일 줄선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자동차 대 화학, 화학 대 자동차. 오늘 시장에서 좀 유의미한 반등을 보였던 섹터입니다. 이 섹터 안에서 이 산타랠리도 가져가고 내년 좋은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 업종은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엠비엔골드 한규수 매니저, 박수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느덧 11월도 이제 중반이 됐습니다. 수익률 게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포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매니저의 포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수익률 플러스 22%고요. 4종목 중에서 2종목이 플러스권에 있는데 그중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장에서 플러스 17.88%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어서 오늘 함께 출연하는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무려 27.93%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대형주들이 대거포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SKIT테크놀로지인데요. SKIT테크놀로지는 벌써 1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민석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총 수익률 플러스 38.19%로 압도적 1위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중에서 한 종목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기술 플러스 4.42%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LX세미콘과 뉴프렉스, 현대에버다임은 각각 10%, 12%, 1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화목팀 넘어가 볼게요. 고강현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현재 2.24%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엔캠이 그중에서도 4%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효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총 수익률 플러스 19% 달려가고 있고요. 대동과 신성이엔지 각각 플러스 4%대에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황태규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현대로템, 웰크론한텍, JC케미칼이 있습니다. 현재 0.46%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든 매니저님들이 다 플러스권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모두 마이너스에 있던 매니저님들도 다 플러스로 그렇습니다. 올라왔고요. 그중에서 박수범 매니저님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엄청난데요. 플러스 17% 올라갔습니다. 박수범 매니저님, SK바이오사이언스랑 휴마시스 관련해서 코로나 묶어서 한번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실제적으로 뭐 수젠텍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뭐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였고, 대체적으로 좀 진단키트 관련 회사들이 실적이 좀 좋지 못하게 오늘 좀 나왔습니다. 적자절한 얘기가, 영업이익이 적자절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갭 하락으로 시작되었지만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닝 쇼크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 4, 4분기는 그래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12월 달이 되면 12월 달도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RSV라든지 그리고 독감이라든지 이런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4, 4분기는 3분기보다는 그래도 매출 증가랑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플러스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뭐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상승에 따른 수익에 따른 뭐 차익 매도도 하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12월 달까지 좀 끌고 가면서 좀 더 큰 수익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신규 매수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상황에서도 뭐 신규 매수 뭐 종목별로 좀 투자 전략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뭐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휴마시스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인 리뷰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박수호 매니저님 뭐 주말에 엄청나게 달리셨나 봐요. 무료 방송을. 예. 네. 2시간 동안. 본인님께서도 뭐 채팅창에서 2시간 넘게 무방, 좋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오늘 그래서 좀 피곤해 보이시는 건가요?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주말에도 달리고 네. 오시고 오늘 낮에도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이 몸 하나 바쳐보자는 의미로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사냥꾼이지만 바이오가 필요할 것 같은 박수범 매니저님의 리뷰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텐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규수 매니저님, 수익률 엄청납니다. 진짜 매번 볼 때마다 신기해요. 대형주로도 이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LG화학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LG화학은 지금 화학주들도 오늘 좋다라는 소식도 있고 여기에 2차전지 원래 좋았으니까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이제 LG화학을 이제 애시당초 이제 포트에 편입을 시켰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LG화학은 이제 양극재라든가 분리막 등 이제 2차전지 소재 산업 쪽으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서 이제 영업도 크게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주로 보자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LG화학의 이제 화학 사업 부분들이 이제 매출 비중이 한 4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되겠죠. 그동안 이제 LG화학이 부진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화학 사업이 위축됐던 부분들인데 이제 그 화학 사업 부분들이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LG화학은 모든 사업 부분들을 양극재라든가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어떤 2차전지 소재 산업 쪽은 지속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다 화학 사업까지 이제 커지게 되면 이 회사의 실적 증가세는 말 그대로 이제 가팔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 시장은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장세는 외국인 주도 장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도주들은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LG화학 같은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집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회사의 가치가 워낙에 좋고요. 또 종목이 과거에 거의 100만 원 정도까지 100만 원 좀 넘었다가 주가가 밀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적과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장기적인 사이클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아직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단계다 보니까 좀 자신들이 없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 시장 자체가 지수를 바닥을 쳤다라는 부분들, LG화학도 바닥을 쳤다라는 부분들, 실적 턴 어라운드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좀 멀리 보시고 충분하게 승부수를 띄워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볼게요. 대형주들은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에 좀 중소형주로 분류할 수 있는 DNT 보겠습니다. DNT는 0.5%예요. 네.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세가 이제 대형주, 외국인 주도의 장세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중소형주들은 이제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군들과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일단 일부 대형주들 움직이고 또 가게 되면 후발주를 중심으로 매기가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DNT의 그 차트, 이제 월봉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현재 주가 수준이 역대 최고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역대 최고점에 와 있는 상태고요.
요 역대 최고점에서 지금 매물을 소화를 해내는 과정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결합하면서 독점적인 기술력과 제품을 가지고 성장성이 부각되는 대표적인 2차전지 부품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요 밀집돼서 마지막 매물들을 소화를 해내고 있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주가는 사상 최고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이제 고점이 매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봉상 주가가 좀 지루하고 답답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이 나오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언제 간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길목을 잡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기다리다 보면은 앞에서 좀 일단 움직이게 되면 앞에서 같은 이런 빠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네.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보실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약간의 눌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애시당초 제가 뭐 내년도 보자라는 얘기까지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계속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고점에 대한 우려는 없죠. 고점에 대한 우려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이 약간 이제 패턴이 고점에서 살짝 일부러 한번 뺐다가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밀집대에서 이제 매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아래로 살짝 뺐다가 당기는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규수 매니저와 박수원 매니저의 종목 리뷰 모두 해봤습니다. 민소 아나운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봤어요? 오늘 시장이요? 그래도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3% 달리고 또 달릴 줄 알았어요? 더 달리면 좋죠. 물론 그렇긴 한데 주말에 한 번 쉬었잖아요. 저 주말에 쉬었긴 했지만 증시도 오늘 월요일이라 좀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전에는 빨간불이었는데. 맞아요. 그쵸? 네, 그래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안 불안하죠? CPI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도 잘 반응을 하고 있어서 불안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원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저처럼 바라보셨을지 아니면 이거 빠진 거 불안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아침에도 보면 좀 외국인들 매수가 좋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연기금들의 수급의 움직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장중에 좀 털어내긴 했지만 아무튼 수급은 별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고객 예탁금도 조금만 지나면 지금 50조를 다시 넘길 분위기고요. 신용 물량도 14조, 15조까지 좀 내려갔던 신용 물량도 지금 16조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과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지속적인 중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수가 쉽게 꺾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지금 우리가 중대형주에 대한 트레이드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도 그래도 좀 내용이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시클리컬, 이 경기민감주 쪽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래서 오늘 주제도 화학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보셨을 때 저는 지난주에 롯데케미칼 장 흐름 봤었을 때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좋은 리포트 그 증권가에서 호평이 좀 나오니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화학주 이제 정말 내년을 좀 바라보면 지금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화학주들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외국인 주도의 장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스피 지수 2,300선 바닥 가능성을 말씀드렸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아직은 데드캣 파운스니 기술적 반등 정도, 단순하게 이제 연말 랠리 정도, 산타 랠리 정도로 보고 있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시장이 강세장의 초입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기로 올랐다가 약간의 눌림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 강세장의 초입으로 일단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장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반등 장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씩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화학주들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굉장히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지금 화학이라든가 모든 우리나라
우리나라 산업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좀 화학주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화학주들의 지금 현재의 반등세는 그동안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 성격과 더불어서 내년 이후에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화학주들의 반등도 우리가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고 또 그 화학주들 또 우리나라 대형주들 중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집중도로 들어온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주목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선 화학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 경기 민감주라는 섹터 안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조선도 있고 해운, 건설 이렇게 있고 오늘까지 화학까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오늘 화학을 빼면은 조선, 해운, 건설은 한 번씩 시세가 튀긴 했어요. 시장 그렇죠. 안에서. 네. 화학까지 포함한다면 이 네 가지 섹터에서는 뭘 제일 유명하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화학주 쪽 가장 먼저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뭐 그 전부터 일단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쪽을 먼저 보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기계 관련주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도 많이 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네. 조정이 좀 나오면 뭐 한번 기회를 좀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빠지질 않아요. 그만큼 기계 관련주가 좋아서 그쪽도 많이 보고 있는데 요 세 가지를 뺀 다음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화학주 섹터가 여전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화학주들의 어떤 저평가식이라든가 중국 시장의 또 중국 경기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만약에 이제 뭐 끝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유럽의 어떤 경기 회복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쪽에 대한 어떤 수혜가 좀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화학주 쪽이 그나마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에 건설 기계까지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그동안 자동차 섹터는요. IRA의 불확실성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를 좀 오래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자동차도 이 저점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박수원 매니저님은 자동차 섹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같은 경우 IRA라는 또 법안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 간의 정상 간의 회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IR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현재는 뭐 3년 정도 유예가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정말 수정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뭐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중간 선거도 지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편안하게 정책을 좀 펴나갈 수 있지 않을까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주고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발생한다면 아무래도 좀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의 주가 상승에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최근에 뭐 현대차, 기아가 주가가 너무 많이 조정받았던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또 수출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 나오는 이제 아이오닉 5도 마찬가지고 기아에서 나오는 EV6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판매량이 많지는 않아요. 한 달에 2,000대가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뭐 이번 9월달부터 IRA 법이 시행됐는데 8월달에 비해서 9월달이 좀 매출 좀 저조했댔는데 네. 그래봐야 뭐 한 100대 정도, 200대 정도 이제 감소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판매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굳이 IRA가 아니다 하더라도 또 미국에 대한 뭐 내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높고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다들 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2040년대 가면 전기차가 연간 1억 대 이상 생산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물론 내연기관 자동차도 상당히 많이 좀 같이 함께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산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산업 자체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무리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좀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환율 시장도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환율 시장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이제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자동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말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도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실적의 기대감도 경기 침체가 된다 안 된다. 그걸 누군가는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JP 모건 쪽에 사장들이 뭐 경제TV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앞으로 S&P 500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의 하락 추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들이 얘기했다 해서 시장이 뭐 침체가 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도 또한 예측하는 거고 IMF 같은 경우에도 매 분기마다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수정하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왜 매 분기마다 수정하겠습니까?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죠. 경제라는 게 복잡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정확하게 픽스해서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라고 힘들긴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한국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분명 우리가 좀 더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금융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지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뭐 다른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수원 매니저님은 자동차 그리고 화학 오늘 이 두 가지 섹터 중에 어떤 섹터 준비하셨나요? 저는 자동차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화학을 안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짧게. 화학도 좋긴 좋습니다. 뭐 롯데케미칼에서 대한유화도 좋고 뭐 다들 좋은데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뭔가 좀 상승 추세를 잡고 좀 올라올 네. 수 있는 현대차가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그래도 매수하기엔 여유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서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도 유망하게 보시지만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조금 조심스러우면 좋겠다라고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또 조정 받더라도 다시 올라가겠지만, 지금 당장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교수 매니저님은 자동차 대 화학 오늘 어디를 선택하셨나요? 제가 아까 이제 화학주 분석 드려서 화학 섹터 선택하셨으리라 생각이 하고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자동차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자동차를 선택해 주셨고 아까 박수원 매니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한교수 매니저님은 다른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같은 의견이신가요? 일단 뭐 화학주하고 자동차는 일단 저는 뭐 용어상박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만큼 이제 선택하기는 쉽지는 않았던 그런 섹터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자동차 쪽을 본 이유는 뭐냐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섹터들이 원래는 2차 전지 섹터들과 함께 최근 올해 장세에서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종목이에요. 워낙에 네. 이제 전기차 쪽도 많이 나왔고 자동차 판매와 더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주도주로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최근에 기아, 현대차의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던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물과 일부 외국인들의 매물에 의해서 주가가 좀 일부러 좀 많이 눌린 그런 느낌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은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자동차주들에 대해서. 그 물량들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악재들을 뭐 IRA 같은 그런 재료들을 빗대가지고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매물들이 지금 거의 다 소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들은 일단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보다는 앞으로 이제 IRA를 이어 관련해서 미국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IRA가 한 3년 정도 유예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현대자동차 자동차 관련주들은 이제 미래자동차,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장기적인 성장주로서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화학주들은 내년 정도나 돼서야 어떤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예상이 되지만 네. IRA만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자동차주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자동차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IRA에 대한 이 부담감이 없어지는 것이 자동차주의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탑3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바로 순위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화학주와 자동차주 중에서 두 매니저님들은 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탑3 중에서 3위 보도록 할게요. 네, 박수범 매니저의 3위 현대글로비스고요. 한규소 매니저의 3위에는 3기 있습니다. 네, 박수원 매니저님의 현대글로비스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를 제가 3위로 좀 들고 나왔는데, 지금 1등부터 2등, 3등까지 다들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좋은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그룹 안에서의 지금 현재 중고차 사업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진행할 거고, 또 지난주에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다른
회사들과의 이제 업무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최근 들어서 해운 운임 쪽에 있어서도 네. 상당히 좀 매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좀 설립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 안에서 이제 물류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그 외에 좀 그룹 계열 쪽이 아니라 외부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좀 약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 안에서의 물류 비용보다 지금 현재는 이제 외부적인 물류 비용이 상당히 긍정적인 계약건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전체 매출에 있어서 61%가 이제 비계열사를 통해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외국인과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에도 매집이 아주 강합니다. 강한 흐름들 좀 나와주고 있고 수급이 너무나 좋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다면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거의 만능 엔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장에서도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점이 시장에서 잘 이끌어 나갈 것 같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을 벌리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여집니까? 좋게 받을 수도 있고요. 안 좋게 받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포트폴리오가 좀 집중되지 않고 좀 여러 가지로 있으면 한 달이는 걸칠 수 있다?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좀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저 사업에 대한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은 됩니다만, 아무래도 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정의선 회장이 또 지분 20%나 있는 이제 최대 주주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 좀 현대글로비스가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하는 사업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님이 좀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순환 출자 고리를 좀 끊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올라야지만 정의선 회장님이 웃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현대글로비스가 앞으로도 그런 순환 출자 고리를 끊기 위한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현대글로비스가 현재 4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4개 분기 연속이라면 1년인데, 이게 지금 산업이 더 좋아지는 구간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피크아웃을 우려를 해도 무방한 시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앞에도 소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고, 전기차가 되었든 내연기관차가 되었든 당분간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일본의 혼다, 도요타, 그리고 미국의 GM이랑 포드, 그리고 독일의 BMW라든가 벤츠라든가 아우디도,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전체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생산 캐파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자동차의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니즈가 아직까지는 좀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또 그랜저 신형이 또 발표됐는데, 예약만 하더라도 지금 10만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흥행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성장했으면 성장했지, 자동차 분야는 경기 침체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좀 글로벌 경기에 좀 쇼크를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나왔던 부분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좀 주말 동안 얘기가 나왔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정, 그러니까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16개 정도의 좀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좀 뭔가 안정화되어 가는 분위기고,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만약 경기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정책 또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완화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중국 경기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 석유화학부터 해서 다들 주가 상승 흐름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한규수 매니저의 3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박수원 매니저는 3위 종목부터 유망이었거든요. 3기도 그렇군요. 그렇죠. 일단 유망주로 가지고 왔는데, 네. 오늘도 대형주 중심으로 원래 3위 종목이 제가 이제 현대 모비스 정도로 이렇게 이제 뽑아놨었습니다만,
너무 이제 대형주 쪽으로만 또 치우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3기라고 하는 종목이 기업 가치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을 한번 아직은 뭐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3기를 좀 가져왔는데요. 뭐 이 회사는 지금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종목이에요. 적자를 기록한 종목인데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는 이미 흑자로 전환했고 3분기 쪽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인데 이제 주가가 대바닥을 찍고 이제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뭐 이 종목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유일한 그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협력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1차 협력업체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다이캐스팅은 뭐 그동안 제가 몇 번에 걸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일단 알루미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구리라든가 이런 비철 금속을 녹여가지고 거푸집에 넣어서 일단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그 다이캐스팅 뭐 자동차 엔진이라든가 변속기 분야에서 그쪽에서 이제 알루미늄 부품들이 이 회사 전체 매출의 거의 88%를 차지합니다. 말 그대로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현대자동차 그룹의 반등세가 나올 때 주가가 같이 가는 형태가 됩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였을 때 3기가 같이 움직였던 것도 그런 맥락이 있고요.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뭐 상신 EDP 같은 종목들이 삼성 SDI의 매출이 거의 90%가 넘죠. 오늘 상신 EDP가 16% 급등한 거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같은 종목들도 바로 이제 현대 기아차동 그룹의 매출이 이제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은 일단 전기 자동차 시대에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IRA 개정이 뭐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이 회사의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이제 이 회사의 자회사가 일단 상장이 됩니다. 3기 EV가 이제 코스닥 상장에서 예비 승인을 일단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 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제품 중에 엔드플레이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이제 외부 충격이라든가 내부의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팽창을 막기 위해서 그 제품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만큼 이 이제 그 3기 EV라는 종목도 이 회사 이제 비중 자체가 70% 넘는데 이 회사가 상장이 되고 이 회사의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3기 EV가 상장이 되면서 그에 따른 상대적인 어떤 지분 평가 차익도 상당히 클 수 있고요. 또 3기 EV의 성장 가치가 크다라는 부분들 또 3기 자체적으로도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기 자동차 관련된 성장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물론 이제 저가권에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주가가 지금 3,000원 정도 대바닥을 찍었고 고개를 약간 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4,200원짜리 저가주지만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변동성은 있을 거고 또 저가주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세는 좀 느릴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도 일단 시세가 분출이 되게 되면 시세 분출 자체가 오히려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출렁거리더라도 우리가 뭐 중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보실 만한 뭐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주 3위에 3기와 현대글로비스 모두 희망입니다.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2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동차주 탑3 중에서 2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범 매니저의 2위 성우하이텍이고요. 한규소 매니저의 2위에는 기아 있습니다. 네, 박수원 매니저님, 성우하이텍은 반면에 오늘 좀 많이 올라갔는데 아까 화학주는 많이 올라서 보기 좀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 시간에도 성우하이텍을 몇 번 많이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10월 달에도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오늘도 좀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성우하이텍이 보면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매출의 40% 정도,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에 60%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을 통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좀 잘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IRA법 때문에 오늘 성우하이텍이 좀 크게 반등을 좀 줬다고 보여지고요. 현대차, 기아차만 움직인 게 아니라 관련된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좀 움직였다라는 거죠. 부품 회사들이 좀 움직임이 좀 괜찮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우하이텍 뭐 지금 거래량도 오늘 너무나 잘 터졌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거의 5천만 주 가까이 형성되었는데 상장 주수가 8천만 주예요.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건 좀 거래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상승에 대한 기술적인 상승에 대한
강한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도 상한가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네. 뭐 20% 이상 올라갔다가 좀 윗골이 좀 달긴 했지만 내일 하루도 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의 또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단기 급등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거래량과 다시 한번 N자 상승 파동을 보여줄 수 있는 시발점을 보여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성우 하이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위 성우 하이텍 박수 매니저의 종목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한규수 매니저의 2위 종목 기아 보겠습니다. 뭐 워낙 좋아서. 네. 네. 기아는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들은 너무 과도한 부분이 커요. 일단 IRA라고 하는 그 변수가 있어서 발목을 일단 잡은 거는 맞고요. 그런 가운데 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서 뭐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또 뭐 금리 인상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덧붙여가지고 주가를 밀어냈던 종목들인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주가의 또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는 이제 빌미인 것으로 일단 좀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IRA입니다. 실적 대비 분명히 저평가됐습니다. 기아라든가 현대차는 12개월 선언 PBR 자체가 이제 퍼가 5배, 6배 정도 여전히 과도하게 저평가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하원이 그 상원에 이어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반 개정안 발의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일단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인플레 그 감축안 자체가 3년 정도가 유예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간 선거를 또 바이든이 이제 굉장히 선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렇게 3년 유예라는 그런 정책을 우방이죠. 한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의 이제 전기차 판매가 미국에서 테슬라 모터스 다음에 2위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또 제 개인적으로 테슬라 모터스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현대 기아 자동차의 이제 2차는 전기차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봤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 IRA가 3년 정도만 유예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쟁력에 있어서는 뭐 기아라든가 현대차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V6와 EV9이 이제 내년에 좀 발표가 나올 건데 이런 신차를 중심으로 한 성장성과 경쟁력이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전면에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 아마 기관 외국인들의 매집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네. 기아 뭐 실질적인 시장 자체가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미 시장을 갔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수혜주는 기아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자동차 종목들을 볼 때 최근에 기아나 뭐 현대나 전기차가 중요한가요, 지금은? 전기차도 중요하죠. 기존 신차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기존의 신차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잘 팔려도 네.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못 가죠. 결국엔 주가라는 건 이제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전기 자동차 가격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가격들이고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앞으로 뭐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계속해서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전기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업체들의 미래 성장 가치에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가 기아라든가 현대자동차 주가가 못 간 거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실적은 좋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만큼 더 빠르게 그 경쟁력을 가지고 또 더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네. IRA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이 이제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됐던 것이고 이것이 IRA가 지금 현재 만약에 3년 정도만 유예가 된다고 한다면 현대 기아 자동차의 흐름에 있어서는 저는 네. 분명히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재료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를 볼 때는 이제 좀 전기차가 어떤 인기를 끌고 어떤 기술력을 가진 차를 이 신차로 게시를 할지 그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2위에 위치한 종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탑3 중에서 대망의 1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박수범 매니저의 1위 현대오토에버고요. 한규수 매니저의 1위에는 현대차 있습니다. 박소 매니저님은 현대 모토에버를 해주셨던 거, 뭐 완성차보다는 이쪽이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이번 주에 뭐 이슈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량이 보게 되면 자료 화면을 한번 좀 띄워줄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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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자동차가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네. 네. 그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10월 달에 자동차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좋았습니다. 10월 달에요? 네, 10월 달에 상당히 좋았고 수출량도 좀 늘어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전체적인 생산 캐파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흐름들을 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될 게 자동차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료화면 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뭐 내연기관이 되었든 전기차가 되었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40년, 2050년이 되면 뭐 대략적으로 뭐 둘 다 내연기관 쪽이랑 전기차를 합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해에 한 10억 대 정도? 뭐 엄청난 물량이죠, 엄청난 물량.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내용 말고도 지금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자료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인구가 지금 2050년까지 뭐 10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뭐 자동차에 대한 뭐 수요는 점점점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 시장이 되었던 해외 시장이 되었던 앞으로 현대오토웨버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HMG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아무래도 좀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 이제 커넥트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집 그리고 자동차 회사 뭐 이런 부분들에서 커넥트 할 수 있는 기술력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은 분명 동사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 모멘텀이 또 될 수 있고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아까 봤던 자료에서 1.5도 이게 어떤 건가요? 저거는 이제 그린피스의 자료인데요. 네. 그린피스가 저희가 조금 전에 보신 자료는 네. 그린피스에서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도 많이 지금 현재 생산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내연기관 차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2040년까지 그걸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이제 100만 대 단위인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3억 대 전기차 같은 3억 대로 좀 표시가 됐고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7억 대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그린피스에서 이렇게 좀 했는데 아무래도 뭐 그린피스가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예. 좀 어느 정도 내연기관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뻥튀기한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네. 자료가 너무 이제 내연기관 쪽이 너무 높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지 뭐 경기 침체에다 뭐 가점 소득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구입 못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는 저희 현대오토웨버도 마찬가지,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들은 분명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네. 올해보다 내년이 또 더 많은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또 이벤트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현대오토웨버 이벤트는 어떤 건가요? 이벤트는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있는 뭐 HMG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뭐 여기서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좀 자동차의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어느 정도 이걸 좀 성장시키면서 빠르게 지금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이제는 뭐 컴퓨터, PC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매년 꾸준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자동차가 산지 비싼 취등록세 내고 2, 3년 지나면 거의 뭐 한 10년 전에 출고한 자동차처럼 네. 자동차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과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도 하나의 새로운 좀 혁신?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하나의 좀 순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네. 판매가 순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니즈가 발생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소프트웨어 쪽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동차가 거의 뭐 스마트폰처럼 네. 매년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자동차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대오토에버 가격 전략 만나볼까요? 네,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12만에서 1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수호 매니저 1위 종목 현대오토에버 이번 주에 또 일정까지 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규수 매니저님의 현대차 1위인데요. 2위가 기아인데 그래도 기아보다 현대차를 1위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는 현대차가 좀 날 거로 보고 있어요. 일단 현대자동차의 실적 호전 속도가 분명히 좀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래도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의 메인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이제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있습니다만 일단 인플레 감축권 IRA가 이제 3년 정도 유예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차에 대한 호재가 될 수 있고요. 확률적으로 지금은 바이든이 뭐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하고 또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경제 뭐 이바지한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상원과 하원도 지금 이제 인플레 감축법안에 이제 개정안 발의를 한 것으로 볼 때 그래도 3년 유예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가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말씀드렸듯이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절대 저평가됐고, 여기다가 IRA만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수급적으로 차트 수급 흐름들을 잠깐만 한번 읽어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금 최근 1년간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 빨간색 선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녹색 선인데, 최근에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지난 6월 달부터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나서 거의 매도를 안 합니다. 물량은 안 털죠. 그만큼 이제 현대자동차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아있다는 얘기고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실 거고요. 현재 기관들은 녹색 선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거의 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팔았는데 이제 지금부터 매도가 좀 진정되는 모습이겠죠. 결국엔 이 구간부터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물량들을 털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여기다 외국인 매수는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결국에 쌍끌의 매수에 한 반등 장세가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 현대차, 기아차 지금은 답답하지만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요.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이미 이제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이렇게 이미 앞에서 이렇게 한번 크게 오르고 나서 그냥 안 꺾이죠. 이런 패턴들은 어떤 패턴이냐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런 N자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쌍바닥을 찍은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현재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들은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억지스러웠던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오히려 주가가 여기가 완전히 대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뭐 이제 아이오닉 5에다가 6까지도 이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에 대한 관련된 성장 가치라는 부분들은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IRA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차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은 단기와 중장기로 보시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약간은 눌림을 이용을 해서 오늘 반등 났기 때문에 17만 6천 원에서 17만 4천 원도 약간 눌림을 통해서 한번 정도 매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이제 19만 원 정도를 일단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한 달, 두 달, 한 달 정도, 1, 2주 안에 2주까지는 좀 짧은 것 같고요. 그래도 뭐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가능성은 좀 있을 거로 일단 보여지고 있어서 19만 원 목표가 설정드리고, 네. 손절가는 16만 5천 원 이렇게 설정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워낙 대형주로 이번 달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얘기 뭐 궁금한 거는 네. 뭐 SK 하이테크놀로지, LG 화학처럼 좀 빨리빨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빨리빨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IRA가 만약에 이제 3년 유예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한 번 정도 급반등은 좀 나올 거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살아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장의 흐름이 좀 더 빨리 살아나 준다라고 한다면 좀 빨리 따라줄 수 있을 거로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수급이라든가 시세 흐름을 봤을 때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먼저 대장주 가고 있는 것이고요. 전기차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는 이제 3위 정도로 이제 후발주로 따라가는 형태가 네.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규수 매니저의 현대차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줄 서는 종목 두 번째에서는요, 현재 1위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 메타버스 특징주 3가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가 움직일까라고 생각하는데 1위인 매니저가 보겠다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남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도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박수원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무료 방송은 지금 현재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열려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NBA 골드 박수호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열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도 NBA 골드 박수호이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아침마다 또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고 많은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황과 함께 여러 자료들이 궁금하신 네. 분들은 박수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한교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자, 저도 내일 3시 50분 잠깐 나고 이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 구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지금 밴드에다가 이제 무료 방송 내용들과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하고 유망 종목군들을 일단 밴드에다 먼저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밴드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황과 전략 그리고 종목 그리고 주도 섹터까지 글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밴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무료 방송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종목입니다. 지금 시황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단계는 일단 아니에요. 저는 지수 바닥 쳤고 단기적으로 눌리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기 때문에 시황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주도주가 무엇이고 어떤 종목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릴 테니까 내일 장뜬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심하면 안 되는 시장 공략해볼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교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민성 매니저 바로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1위, 압도적인 1위 매니저 영접할 시간입니다. 줄선 종목 두 번째 NBN골드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매니저님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이 있는지 포트부터 보겠습니다. 포트 한 종목밖에 없어가지고요. 일단은 네. 다 수익률 기록하고 뭐 10%대 수익률을 3가지 종목 다 익절 다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하나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4.42%예요. 엄청난 수익률,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 기술 리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원전에 관련된 사이클과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풍력 에너지 쪽으로도 사이클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보유 종목들도 사실 더 보유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특성상 종가에 대한 대응 때문에 조금 일찍 정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훨씬 더 크게 남았고 아직까지 이제 추세를 전환하면서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4% 정도 수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의견 드리면서 큰 변화 없이 지켜보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들은 원전주 섹터 자체를 일단 좋게 계속 보고 계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섹터가 바로
메타버스예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내일 이제 삼성전자 이제 개발자의 컨퍼런스가 주최가 되는 그런 일정 때문에 사실상 일정 스케줄에 따른 매매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최근 들어서 VR 산업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주도 제가 뉴프렉스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처음 말씀드렸을 때 30%가량 상승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상승 사이클을 시작점으로 만들었던 이슈가 삼성전자가 의료용 이제 VR 산업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 대한 VR 산업이 좀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라든지 이제 지금 왕세자라든지 계속해서 방한을 하면서 이재용과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랑 계속해서 회동을 할 예정으로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측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 이력도 계속해서 많은 회동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 구축력의 언급이 끊임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동을 통해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 협력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의 패시브 자금가 주식 시장에 더 크게 들어올 수가 네. 있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강력한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메타버스 안에서 기존의 포트에 가지고 계시던 뉴프렉스도 더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근데 제가 뉴프렉스라든지 기존에 있던 종목을 좀 목요일날 대부분 다 정리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CPI 지수를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제 금요일날 대응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보다는 안전한 방면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한 건데 조금 욕심 같아서는 좀 길게 보여주고 싶지만 일단은 좀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좀 좋은 종목을 많이 설명드리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아서 네. 좀 그런 대응을 전략을 좀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CPI 발표 전에도 뭐 10%, 12% 뉴프렉스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네. 욕심 너무 부리면 또 위험하니까 네, 그렇죠. 좋은 선택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메타버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세 가지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민성 매니저. 네. 메타버스 특징 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왔을까요? 코세스, 그리고 선익 시스템, 마지막으로 MP까지 보이네요. 네, 친숙한 메타버스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NP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온오프라인으로 구분 없이 이제 컨텐츠를 기획을 할 수 있는 XR 컨텐츠 솔루션을 예.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LX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XR 스테이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 갤럭시 Z 언팩 행사에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좀 연관돼서 크게 움직이는 그런 이력이 있었고요. 기존에도 이제 VR 산업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됐을 때 과거에 좀 상한가를 움직였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VR에 대한 좀 삼성전자 패시브 자금이 MP는 빼놓지 않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나쁘지 않은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VR 산업이 고개를 들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접근을 해도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큰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국내 산업 같은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대기업에 대한 행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산업 동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VR이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에 진출이 되고 글로벌적으로 협력에 대한 구축안을 만들면서 유삼성에 대한 인프라를 키우고 있다라는 거는 국내 증시에 따른 이제 거기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VR 관련주들도 충분히 더 큰 성장세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 모멘텀보다는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볼 구간이다라고 MP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선익 시스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상한가를 먹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선익 시스템이. 네, 상한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가요? 그렇죠. 이제 기존에 움직였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VR 산업에 대해서 삼성전자 언급이 됐을 때 같이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테마적으로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고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린 종목들이 다 코스닥 종목들인데 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좀 돌파하면 우리가 좀 이제 접근을 해봐도 걱정 없이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고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코스닥이 61선을 돌파하냐 마냐에 대한 변곡점이 왔습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상승 사이클이 같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이 61선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힘있게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코스닥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강하게 움직여질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좀 변동성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워낙 대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에 대한 사이클을 이제 만들고 있다 보니까 한번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가 있고 충분히 좀 2만 원대 이상, 2만 5천 원대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평가 구간에 있는 선익 시스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여기 들어봤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 종목은 코세스입니다. 코세스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많이 움직였던 모습이 보여졌고요. 좀 긴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많이 눌려 있다가 반등을 하다 보면 이렇게 윗꼬리 다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흐름이 좀 안 좋게 보시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물려있던 악성 매물을 한번 정리하고 움직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의 구현이 필요한 이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제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에 대한 제작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메타버스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가져갔을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완화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과거에 한 12월 달에 50bp로 갈 가능성이 몇 %냐고 물어보셨을 때 한 7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예상했던 흐름대로 좀 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CPI 지수가 굉장히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이 보여졌고요. 이제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보여졌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을 이제 해야 되는 명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코세스 같은 기술주들은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성장에 대한 좀 유리함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의료 이제 VR 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사이클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의 눌림은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 앞서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좀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속도 조절, 금리 인상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뭐 코세스라든지 메타버스 종목들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은 네. 작년 같은 시세 분출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사실상 이제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 밟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지를 꺾었다는 거의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25p, 50pp, 25pp, 25pp 이렇게 줄여갈 수 있는 기대 선반영이 끊임없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고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질수록 메타버스 같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네. 더욱더 높은 성장을 보여주면서 기대 자금이 더욱더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데니리님께서도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이 오랜만에 보는 이 메타버스 정확하게는 이 세 종목을 보니까 VR 기기 관련 종목들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 시장 보니까 뭐 위즈익 스튜디오, 네. 덱스터, 맥스트 같은 대표적인 메타버스 종목들 보면은 오늘 많이 안 움직였더라고요. 네, 아직은 이제 VR 산업에 대한 포커스가 먼저 움직여지고 네. 있고요. 아무래도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된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VR이나 XR 쪽에 대한 산업이 제대로 된 인프라 성장을 보여줘야지만 그 이후에 이제 영상 시각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소부장이 먼저 가고 장비가 가고 완성체가 가는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산업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VR, XR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에 대한 사이클이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R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에 대한 좀 시작점을 먼저 움직이는 사이클이다. 약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VR 산업이 먼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시각 디자인에 대한 메타버스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VR 관련주가 일단은 먼저 시세를 분출할 것이다. 그래서 코세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셋 중에서 탑픽은 무엇인가요?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끌어갈 수 있는 코세스
코세스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 코세스. 네. 그럼 뭐 내일장 전략으로 바로 통하나요? 네, 내일 바로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시장 자체가 좀 눌리는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격 전략까지 해서 차트를 보면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100원에서 9,400원대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약간 눌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로는 11,000원, 손절가로는 추세가 완전히 이탈한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8,500원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일단은 1차 목표가 11,000원 돌파하고 나서는 이미 매물대를 한번 슈팅을 하고 돌파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13,000원대 이상도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변수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1,0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1,000원을 제시해줬고요. 만약에 그걸 뚫는다면 13,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세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민석 매니저님이 선택한 탑픽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걸 계속 보고 계신데 아니요. 지금 네, 코세스 쪽 봤는데 저도 지금 방금 본 소식이라서 코세스가 이제 북미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이 이슈도 있네요. 그럼 이건 뭐 더불어 호재가 되는 거라 보면 될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뉴프렉스 때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보다는 VR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코세스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VR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일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 패시브 자금으로 단기적인 수급을 좀 보고 전략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묻어있는 VR 기기 그렇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네요. 사실 이런 시장 보면은 어떤 종목도 보면은 작년에 NFT 관련 종목들이 뭐 게임주들 다 있다가 우리 NFT 하겠다 하면은 막 상한가 가고 그랬잖아요. 그쵸.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2차 전지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사실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 됐어요. 이제 하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코세스에 대한 투자를 하다가도 메타버스 이제 기대감이 끝났는데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또 붙는다라고 하면은 더 상승에 대한 사이클 더 크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문어발식의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세스 가격 전략 들었나요, 민수 아나운서? 네,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압도적 1위 달리고 있는 11월 과연 몇 %의 수익률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60 넘을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김민석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매주 이제 목요일 5시 오후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1위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근데 저는 좀 그래도 수익률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최대한 좋은 정보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코스닥 시장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좀 전략이라든지 어떠한 종목 산업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교육 방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도 운영하면서 장중에 많은 정보들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담스럽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11월 달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민석 왕관의 매니저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에 무료 방송 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이버 밴드까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뉴욕으로 넘어가 볼게요.